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장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S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 S가 뭐냐면 스테이트들의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태들의 집합이라는 거고, 이 스테이트들의 이 집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consisting of a subset of the integ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어떤 부분 집합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S는 정수, 예를 들면 이게 정수의 집합이면 정수의 서브셋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를 뭐라고 부르냐면 state space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상태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discrete time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관찰을 이산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관찰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 xn은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인데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이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언제? n번째 시점에서. 그러니까 xn은 이 n번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지? 이렇게 보고 그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가 이 xn이고 어떤 상태인지는 이제 확률로서 나타내어져서 확률 변수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n이 픽스되어 있으면 xn 자체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의 이미지가 뭐가 된다? 어떤 이 상태의 서브셋, 상태로 대응이 되는, 즉 공력을 상태로 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 자, 어떤 조건이냐면 이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확률이니까 조건부 확률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지금 바를 기준으로 해서. 즉 x0번째는 스몰 x0, x1번째는 스몰 x1, 그리고 xn번째는 스몰 x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뭐 0, 1 타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과거 타임이 쭉 주어져 있고 n번째 타임에 이 과거가 쭉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 상태에서 xn 플러스 1번째 상태가 어떤지를 xn 플러스 1번째 상태가 스몰 xn 플러스 1이 되는 이 상태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랜덤 베리어블의 상태가 스몰 xn 플러스 1이 될 확률이라는 거죠. 그 확률은 뭐하고 같냐면 뒤에 xn번째만 주어져 있는 거죠. xn번째 여기 상태가 스몰 xn으로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번째가 스몰 xn 플러스 1이 되는 확률하고 같게 될 때 이걸 성립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코프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즉 이 위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며 마코프 프로퍼티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말은 무슨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과거에 이제 모든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과거에 0부터 n번째 시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n 플러스 1번째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모든 걸 알 필요 없이 바로 한 스텝 전에 거 n번째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번째를 찾아내는, 그 다음 번째가 어떻게 되는지 확률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히스토리컬하게 과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다음을 예측하는 거는 과거에 다 아는 거 말고 현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하고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게 마코프 프로퍼티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디스크리트 타임, 이 0부터 n번째, 0부터 1, 2, 3, 4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에 대해서 이제 관찰되는 이 프로세스, 이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보통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이 위에 컨디셔널 이 조건부 확률의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데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는 지금 현대의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이런 마코브 프로퍼티를 가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코브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이 시스템,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 XN,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랜덤 베리어블을 모아놓은 이 XN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코브 체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또 성질이 있냐면 어떤 걸 또 우리가 볼 거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든 정보에서 0부터 n번째까지 모든 정보에서 n 플러스 1번째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n번째 확률을 알고 있는 n번째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n 플러스 1번째 상태를 구하는 확률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컨디셔널 확률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라지 x n번째에 n 플러스 1번째가 y가 되는 거 확률. 언제 주어져 있을 때 라지 x n번째가 이제 스몰 x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n 플러스 1번째의 상태를 구하는 확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앞으로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transition probability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 transition probability는 이 상태, 이 현재의 타임, 이 n번째 의존을 하겠죠.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이제 x n번째고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면 여기에 n번째 상태가 xn이 지금 스몰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어진 상황에서 n 플러스 1번째 이 랜덤 베리어블이 y가 되는 이 확률이 transition probability인데, 당연히 그러면 이 타임이, 이 discrete 타임인 이 n에 의존을 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라질 때마다 이 transition probability는 서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n의 디펜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왜냐면 첫 번째 상태가 x인데 두 번째 상태가 y가 되는 확률은 두 번째 상태가 x인데 세 번째가 y가 되는 확률하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겠죠. 다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단순화를 시켜서 어떤 걸 또 이야기를 하냐면 stationary transition probability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transition probability가 n에 dependence 하지 않다. 즉 n에 independent 하다라는 겁니다. 즉 n에 독립적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는데 n번째 이 상황이 x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 n 플러스 1번째의 상황이 y가 되는 이 확률은 n에 디펜던치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인 상황에서 x1이 x에서 2가 되는 상황에 2가 x2의 두 번째 상황이 y가 되는 이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두 번째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두 번째가 라지 x2가 x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가 x3가 y가 되는 이 확률, 이거는 이렇게 쓰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n의 디펜던시가 있으면 이제 1에서 2로 넘어올 때 x가 주어진 상황에서 y가 되는 확률은 2에서 3으로 넘어올 때 두 번째 상태가 x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가 y가 되는 확률, 이게 서로 다 다를 건데 n이 시작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stationary transition probability는 뭐냐면은 이 n에 디펜던시 하지 않다는 거니까 n에 관해서 independent 하다. 그러면 n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가 되면 이런 것들의 값들, 즉 x가 시작했는데 y가 되는, x가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 스텝에서 y가 되는 확률은 n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시점에 상관없이 하나로 우리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로 좀 더 단순화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n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 문제들이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걸 고려할 거냐면 앞에서는 마크업 체인은 마크업 프로퍼티만 가진다는 것을 의미를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는 쭉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XN 즉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게 마크업 체인이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들이 어떠냐면 마크업 프로퍼티하고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둘 다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 XN,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마크업 체인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다루는 것들이 마크업 프로퍼티하고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두 개를 항상 만족하는 그런 마크업 체인을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겠다, 공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제를 과거의 모든 정보에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는 현재를 알고 있는 거에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하고 같다. 마크업 프로퍼티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XN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이 뭐가 되는지를 구하는 이 확률은 이 n에 디펜던트 하지 않다. 즉 1에서 2로 넘어왔을 때 x가 주어져 있을 때 y로 가는 거, y가 되는 확률은 2에서 x가 될 때 3으로 이 y가 되는 이제 확률하고 그런 컨디션을 분포하고 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n에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죠. 그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둘 다 만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마크업 체인만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가장 심플하게, 그러면 조금 이제 너무 생소하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가장 심플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이 이제 0과 1, 두 개만 딱 있을 때만 우리가 좀 보죠. 하나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만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하면 두 개니까 0하고 1이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떤 걸 가정하냐면 그러면 우선 마크업 체인이라고 했으면은 마크업 체인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니까 마크업 프로퍼티를 만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형태를 보면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xn번째가 0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즉 n번째가 xn이 x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n 플러스 한 번째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이 되는 거죠. 즉 0이겠죠. 여기가 자 0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이 1로 바뀌는 상태가 바뀌는 이 확률을 p라고 우리가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다음에 xn이 1인 상황에서 xn 플러스 1이 0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이 확률을 이제 q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치의 분포, 즉 x0번째가 있겠죠. 여기에 x0번째는 가 0이 되는 이 확률을 뭐라고 되냐면 이 0은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0의 확률은 이제 0이니까 디스크리트 0번째 시점에서의 0에서의 확률이니까 파이 서브 제로의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상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xn번째가 제로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가 1이 되는 확률이 p라는 얘기는 0이 되는 확률은 그럼 나머지 경우잖아요. 그럼 둘 다 확률은 전체적으로 썸이 1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여사건 형태, 즉 1-p 0이 되는 확률은 1-p가 되겠죠. 반대로 1에서 0으로 가는 게 q였으니까 1에서 1로 가는 건 0 아니면 1이니까 0으로 가는 게 q니까 1인 상태가 주어진 상황에서 n 플러스 한 번째가 0이 가는 게 q니까 1로 가는 거는 나머지 확률이 전부 다 1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q가 될 겁니다. 당연히 초기의 분포도 0 아니면 1이니까 0인 확률이 파이 서브 제로 오브 제로라고 했으니까 1인 확률은 파이 서브 제로의 1이 될 거고 이거는 0인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위의 사실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보고 싶으냐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xn번째, 즉 n번째 타임에서의 이 x 상태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n번째 시점에서는 이 타임이 있으면 제로가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해서 n번째가 있으면 이 xm이 이 상태가 0이 되는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xn번째가 1이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차피 0만 구하면 우리는 1인 것은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1에서 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0인 것을 구해 보고 싶어서 여기는 타임을 이제 n번째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했죠. day라고 했습니다.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0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n번째를 살렸습니다. xn번째는 0 아니면 1이니까 0인 거하고 1인 거하고 두 개,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디스조인트 하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이제 두 개의 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쓰면은 이제 xn번째가 0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가 이제 0이 되는 이 확률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 뒤에 부분은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조건부. 왜냐면 이 조건부 확률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xm 이퀄 1분의 p의 xm번째가 1, xm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번외적으로 p of a 바 b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a 교집합 b.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정의를 하니까 그 형태로 그대로 쓴 거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리 통계 및 실습이나 실용 통계 및 실습, 즉 확률 통계를 잘 알고 있으면, 잘 배워왔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파트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이 파트는 우리가 앞에서 0에서 1로 가는 게 p였으니까 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1-p로 나왔죠. 그 다음 p of xn은 0. 그 다음에 요 뒤에는 1에서 0으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q로 나왔죠. 뒤에 거는 n번째가 1이 된다는 거는 0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둘 다 합쳐서 이 두 개 파트가 두 개 합쳐서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건 바꿔서 생각하면 1-p of xn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전개해서 쓰면은 1-p-q에 p of xn은 0, 그 다음에 q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도하는 이 형태가 이제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점화식 형태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우리가 xn이 0이 되는 확률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 식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식이 어떻냐면 p of xn 플러스 1이 0이 되는 확률은 1-p-q에 p of xn이 0이 되는 확률에 플러스 q가 된다. 이런 형태였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파트가 이제 1이 되는 걸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p하고 q가 0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고려를 해보죠. 자,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파트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p of xn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것은 p of xn이 0, 그 다음에 q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는 p하고 q가 전부 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여기 뒤에 파트는 q가 0이 되어서 p of xn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n에 대해서 같은 확률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속 이걸 전개를 해보면 p of x0의 확률하고 같다는, x0번째, 0번째 시점에 이 상태가 0인 거의 확률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파스 오브 제로의 제로로 정의를 했죠.
그러면 1인 거는 당연히 파이 서브 제로의 1로 바뀔 거고, 이거는 굳이 파이 서브 제로의 제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P 플러스 Q가, 다른 말로 하면 P 플러스 Q가 있다는 얘기는 0에서 1로 가는 거, 1에서 0으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막 체인지를 한다는 건데, 그게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체인지를 하지 않으니까 0에서 1로 가는 게 없으니까 0으로 쭉 가겠죠. 그 다음에 1인 상태에서는 1에서 0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이제 Q가 0이니까, P가 0이고 Q가 0이니까 1에서 계속 1로 가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처음에 이니셜 분포하고 항상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아닐 거고요. 심플한 경우니까, 트리비얼한 경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고려를 하냐면, 그러면 P 플러스 Q가 0이 아닌 경우만 이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0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의 식을 이제 변형을 하겠죠. 지금 요 식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다시 보면, 자, 여기 써보죠. 써서 보죠. 지금 현재 식이 m 플러스 1이 0인 게 1-p-q에 p of xn이 0이 되고 q가 된다. 이 형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걸 이제 p 플러스 q가 0인 경우는 심플하게 처리를 했으니까 0이 아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특성 방정식 형태 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죠. 알파, 그 다음에 1-p-q가 p of xn이 0이 되는 형태가 마이너스 알파, 요런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보면 이 특성 방정식이죠. 점화식 할 때 많이 중고등학교 때 하셨을 건데, 넘겨버리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알파에 1-p-q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어줘야 되냐면 q가 되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위의 식하고 같은 형태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를 처리를 해보면 알파는 뭐가 되냐면 p 플러스 q분의 q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위의 식은 p의 x의 m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그는 알파 자리에 그러면 p 플러스 q의 q, 1-p의 q에 여기가 p of xn은 0이 되면 1p 플러스 q분의 q,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점화식 형태로 쓰면 x의 m번 플러스 1번째 형태는 계속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1-p의 마이너스 q에 n승에 n 플러스 1승에 p of x 제로번째가 0이 되는 거, 1p 플러스 q분의 q, 이런 형태가 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시 써보면 이 파트를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 파트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써보면 p of x의 n 플러스 1은 0이 되는 확률은, 또는 n번째라고 바꾸죠. n번째가 0이 되는 확률은 n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냥 일관되게 1-p-q의 n 플러스 1에 여기에 p of x n번째가 0번째가 0인 경우니까 그거는 파이 서브 제로의 제로겠죠. p 플러스 q분의 q, 여기에 플러스 p 플러스 q분의 q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용을 하면 우리가 p of x의 n 플러스 1은 1이 되는 확률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1-p-q에 n 플러스 1에 파이 오브 제로의 1에 빼기 p 플러스 q분의 p에 플러스 p 플러스 q의 p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두 개를 더하면은 궁극적으로 1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살펴보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유도했듯이 방금 xn 플러스 1의 값에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p 플러스 q분의 q를 찾았고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점화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지금 이 부분을 앞에서 좀 전에 전개할 때 이제 거꾸로 썼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1이 되어야 되니까 나머지 파트는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는 p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 서브 제로에 1로 바뀐다. 이거는 뭐 똑같이 이럴 때 점화식 만들어서 유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복습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서술해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 더하면 지금 1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파트는 위에 파트에서 1에서 위에 파트를 뺀 거니까 xn 플러스 한 번째가 0인 상태를 뺀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극한을 보냈을 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현재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타임이 웅텀이 지나서 장기간으로 무한대로 계속 n을 보냈을 때 이 상태가 어느 정도로 0에 있고 1에 있는지 이런 형태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사이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쭉 생기겠지만 쭉 끝나서 계속 무한대로 왔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의 그림의 형상을 그리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더 나누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는 p 플러스 q가 0인 경우는 심플하게 처리가 됐으니까 상관없고 0이 아닌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p 플러스 q는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2인 경우를 따로 떼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2인 경우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p하고 q가 전부 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pq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pq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p의 처음에 정의가 뭐였냐면 n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 xn번째가 0일 때 이게 p였습니다.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n 플러스 1의 q의 정의는 뭐냐면 xn번째가 1인 상황에서 n 플러스 1번째가 0으로 되는 게 q였습니다. 이게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0인 상태에서는 확률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이 1로 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인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0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예를 들면 알파가 있고 베타만큼 있으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0인 상태가 알파가 전부 다 두 번째 상태에서는, 그 다음 상태에서는 알파 그 1로 이렇게 뒤바뀐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이 분표가 0이 있고 1인 형태가 파이 제로 오브 제로, 파이 제로 오브 1만큼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뭐로 바뀐다는 거죠? 1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체가 뭐로 바뀐다는 거죠? 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상태가 주어진 게 전부 다 뭐로 온다는 거? 1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태는 0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교대로 막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 번째에서는 0인 상태는 처음에 제로 번째 분포가 0인 거하고 같고, 홀수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홀수 번째는 1인 형태의 분포하고 같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0인 상태는 짝수 번째는 계속 같게 되고요. 네 번째도 그러면 세 번째가 바뀌어서 여기가 파이 서브 제로에 제로, 파이 서브 제로에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서브 제로에 제로가 오겠죠. 여기는 파이 서브 제로 1이 되고, 이제 징검다리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짝수 번째는 전부 다 0인 상태의 확률과 같은 거고, 이제 홀수 번째의 0이 되는 확률은 파이 서브 제로의 1인 형태가 이제 첫 번째 와서 이 형태로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1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2n번째가 x 랜덤 베리어블 2n번째에서의 이 상태가 1인 확률은 뭐가 되냐면 0번째 시점에서의 1인 확률하고 같고요. 홀수 번째에서는 2n 플러스 1일 때 0이 되는, 여기가 0이 아니라 이게 오타네요. 1이 되는 확률은 언제냐면 파이 서브 0번째의 확률하고 같다라는 거죠. 요 파트가 오면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 1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1인 경우에는, 2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2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P하고 플러스 Q가 0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공비가 1-P-Q였으니까 이 값은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있나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극한을 보내면 0으로 가겠죠. 그럼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파트였는데 유도를 한 게 이 밑에 빨간색의 파트였는데 즉 극한을 보내면 P하고 Q가 P 플러스 Q가 1-P 플러스 Q가 1-P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극한을 보내버리면 이게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0으로 가겠죠. 이것도 0으로 갈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 0번째 확률은 P 플러스 Q분의 Q가 될 거고 n 플러스 1번째가 1이 되는 극한값은 P 플러스 Q분의 P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면 극한을 보내버리면 이런 형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0번째로 머물러 있는 이 확률은 P 플러스 Q 분해서 이제 Q로 오는 거. 0에서 1에서 0으로 오는 요 Q의 확률인 거고 XN 번째가 1로 되는 것의 극한값은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냈을 때는 P 플러스 Q 분의 P가 되는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 플러스 Q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극한으로 롱텀으로 보냈을 때는 이렇게 형태로 어느 정도 포션을 잡고 있고 이제 P 플러스 Q가 2가 될 때는 계속 교대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서 극한이 수렴을 안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P하고 Q가 전부 다 0인 경우는 계속 이니셜의 분포, 초기 분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있어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변화가 없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니까 고려 안 하는 거고 P 플러스 Q도 교대로 일어나니까 극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교대로 일어나는 형태로 짝수 홀수 번째 번갈아 나오는 형태고 P 플러스 Q가 일반적으로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죠. P도 그렇고 Q도. 그래서 두 개 더하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는 극한을 보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면서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는 형태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마르코프 체인에서 세 개의 조인트 프로버티 덴시티 펑션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만 구하고 마치죠. 그러면 이 조인트 프로버티 덴시티 펑션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차피 마르코프 체인은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버티하고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버티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즉 과거의 모든 정보의 다음을 예측하는 거는 현재를 알고 있는 선에서 다음을 예측하는 것과 같고 n이 주어졌을 때 n 플러스 한 번째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n의 디펜던스 하지 않다.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을 두 개 동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 확률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위에서 이렇게 썼지만 뭐 심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더하고 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살리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하나씩 더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3개 있는 거. x0, 1은 x1, x2는 x2.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냐면 요 부분만 빼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 조건부 확률로 쓰면 이 부분은 P바 x1이 1에서 x0번째가 x1에서 x0번째가 0가 되는 확률이 돼서 이 형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두 개가 컨디셔널로 붙이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니셜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P of 0 쓰지만은 나중에는 파이의 sub 0의 x0 형태로 쓸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마코프 성질을 성립한 데 했으니까 과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두 번째를 예측하는 거는 현재 첫 번째를 알고 있으면서 예측하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마코프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제로 시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첫 번째를 예측한 거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예측한 거는 n에 디펜던시 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관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확률하고 이 부분은 서로 이제 동등하게 n에 디펜던시 하지 않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x0가 있고 x0가 주어진 상황에서 x1의 확률, 그 다음에 x1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2로 가는 확률, 그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비리티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뭐가? 세 개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비리티 덴시티 펑션이, 조인트 프로버비리티 매스 펑션이, 여기서는 디스크리트 타입이니까. 자, 그래서 분포를 쫙 살펴보면 지금 이 파트는 첫 번째 경우는 뭐에 해당하나요? 한번 써보죠. 첫 번째는 P of x0가 0이 되고 P of x1이 0이 되, 0가 0이 주어진 상황에서 x1이 0이 되는 확률. 그 다음에 이거는 x1이 0이 주어진 상황에서 x2가 0이 되는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처음에는 이니셜 분포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썼죠. 파이에 서브 제로에 0으로 썼었죠. 그 다음에 0에서 0으로 가는 거. 0에서 1로 가는 게 아까 P였으니까 이거는 1-P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n의 디펜던시가 상관없으니까 스테이셔너리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니까 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똑같이 1-P가 되겠죠. 그래서 1-P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0에서 그러면 0인 확률이니까 파이 서브 제로에 제로가 올 거고요. 0에서 0으로 가는 건 똑같이 1-P가 있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이 파트가 세 번째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이 파트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럼 1로 바뀌면 이 확률은 P가 되겠죠. 그래서 P가 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하니까 여기 다 0으로 갔다는 거는 파이 서브 제로에 제로가 다 오는 파트고요. 밑에 1로 갔다는 얘기는 이니셜 분포가 여기 제로 여기겠네요. 1로 갔다는 얘기는 파이 서브 제로에 1이 다 온다는 형태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P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왔으니까 Q가 오겠죠. 1에서 0으로 바뀌는 게 Q였으니까. 여기서는 0에서 1이니까 P가 그대로 올 거고, 1에서 1이니까 1-Q가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에서 0이니까 이거는 Q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이 P니까 0에서 0은 1-P가 올 거고요. 1에서 0이니까 Q. 그 다음에 0에서 1이니까 P가 오겠죠. PQ. 그 다음에 1에서 1은 어떻게 되나요? 1에서 0이 Q니까 1에서 1은 1-Q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다시 0이니까 이건 P가 될 거고. 1에서 1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1-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에서 0이니까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에서 1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1-Q. 그 다음에 1에서 1은 똑같이 1-Q가 돼서 1-Q의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7 번째 조금 다시 보죠. 1-1에서 1로 가는 거는 1에서 0이 Q니까 1에서 1은 1-Q가 될 거고요. 다시 1에서 0인 거니까 1에서 0은 Q라고 했으니까 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P가 아니라
Q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어서 자, 이렇게 8가지 경우에 조인트 프로버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섹션 1.1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섹션 1.2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